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요새는 이름하고 이런 걸 다 가려야 된다고 하네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고려대학교 학생들 합격증, 그 다음에 뭐 시립대학교 합격통지서, 홍익대학교 합격통지서,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교 합격통지서. 이건 일부분이고요. 합격통지서만 뭐 제 개인 실에 꽉 차 있습니다. 보내가 돼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하고 뭐 단원 평가를 해도 다 맞거나 뭐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망하는 경우가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가기도 전에 고학년 때 벌써부터 망가지는 공부 성취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대를 뭐 무너뜨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왜 이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학업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지를 망할 정도까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유를 안다면 대책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먼저,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고학년 또 중학교에 넘어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고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암기력이 조금 좌우를 합니다. 사실 암기력이 좀 좋거나 인기응변에 능한 학생들은 그 순간 암기에서 푸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고력보다는 그 암기력에 굉장히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들을 보면, 4살 때 있죠? 4살 때 아이가 구구단을 막 외워요. 그 천자문도 다 외웁니다. 아이가 구구단을 뭐 자유롭게 3살뿐이 안 됐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시기인데 있죠. 말 조금 할 시기에 벌써 구구단을 쭉 외웁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수학이나 산수를 잘하는 걸까요? 천자문을 다 외운다고 잘하는 걸까요? 그럴 개연성은 많지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구구단은 노래 있죠. 노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일수록 리듬에 굉장히 예민하고 습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의 그 의미나 그런 걸 안다기보다는 그냥 노래로서 암송을 하는 거죠. 구구단. 4, 6에 24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3살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사고력이라기보다는 그 암기력이죠. 암기력이 좀 좋아서 그런 거 이제 그 리드미컬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가 계속 성적은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가서는 암기력을 물론 바탕이 되지만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적이 바닥이 보이는 거죠. 미천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에 올려드렸죠. 서울대는 눈 감고도 가는 방법.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보세요. 서울대는 눈 감고도 가는 방법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사고력을 키우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꼭 보세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안 돼 있는 학생들, 단순히 암기에 바탕을 둔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있죠.
낮은 단계 것들을 쭉 해왔던 학생들은 그 착시역 현상으로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서 대부분 성적이 와락하고 떨어집니다. 6학년만 가도 비례 2대1은 그러니까 비례식 예를 들어서 2대1은 4대2와 같다. 이거를 이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과정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사고력이 되는 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요리조리 생각해보는 그 습관이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다음으로 미루거나 그런데 그 암기력만 바탕으로 그냥 하는 학생들은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학생들은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가서는 대부분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서 혹은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 성적이 이제 망하는 경우는 핸드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자, 이 스마트폰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부모님이 잘못 정보를 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TV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이들이 실컷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질리면 더 이상 안 한다. 그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듣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정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멀리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강연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그냥 믿고 애를 스마트폰 게임을 하도록 방치해 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아이가 밤새 게임을 해요. PC 게임이든 스마트폰 게임이든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뭐 난리를 치면 하지 못하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늦었습니다. 얘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이제 물들었기 때문에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안타깝게도 뭐 부모님 앞에서 뭐 책도 던지고 망나니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버려 둬라. 스마트 게임 해도 나중에는 질리면은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되긴요.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심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뇌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뇌에 전두엽하고 해마가 있는데요.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그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여학생들은 이제 카톡이죠, 카톡. 카톡 중독이 되죠. 남학생은 이제 게임 때문에 망하고요. 여학생 경우는 이제 카톡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SNS나 너무 심하게 이제 하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안에서 뭐 왕따도 만들고 스스로 그 심각해요. 부모님들이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학생인 경우는 이제 감정이 섬세하다 보니까 예민하고요. 굉장히 과장돼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공감은 해주시되 객관성은 유지해야 돼요. 애를 너무 부추기면 안 됩니다. 더 같이 부추겨서 뭐 누구가 있는데 혼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추겨. 여학생들은 그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험합니다. 공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등한시 되는 거죠. 또래 집단의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카톡이나 그 SNS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하던 아이들도요,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그 주의를 주시고 제한을 둬야 됩니다. 웬만하면 스마트폰보다는 폴더폰 있죠.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이제 스마트폰은 느리게 아이들한테 노출시킬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사춘기가 와서 이제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중2. 근데 중2 때 이제 늦으면 중2 때 발현되는데 두 번 발현되죠. 이제 보통 이제 5, 6학년 때 한 번, 초등학교 때 더 심하면 그 밑에 있는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반항을 하는데요. 이제 저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아빠 말도 잘 듣고요.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하다가도 이제 좀 엄하게 이렇게 또는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듣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거나 5, 6학년 되면 우리 인간은 지금 도시 생활을 하기에 현대 생활을 하기에 우리 뇌가 맞춰져 있지 않죠. 오랜 시간 유전된 게 그 수렵이나 사냥 이 생활의 저 유전이 돼 오는 거죠. 우리가 그 현대 문명 세계는 뭐 불과 몇백 년이 안 되죠. 3, 400년인데 몇만 년을 수렵 생활과 뭐 사냥 생활 뭐 요런 걸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래서 예전에는 원시 시대 때나 뭐 석기 시대 때 뭐 이럴 때는 중세 시대 이전에는 그 독립을 일찍 했어요. 인간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2차 성징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때쯤 되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발현이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독립적인 독자적인 생각을 유치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고 자꾸 도전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그게 이제 인간의 프로그램에 된 상태죠. 예전 고대서부터 그랬으니까 그 유전이 본능적으로 계속 유전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이제 울타리 안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 말보다는 외부 선생님이나 그 외부 또래의 말에 이제 좀 더 귀 기울이고 중요시 여기고 이제 부모님의 말에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어린 아이의 생각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걸 받아주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춘기나 반항의 시기에 다가오면 이제 공부가 등한시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때는 이제 현명하게 아이 성향에 맞춰서 이제 그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성적이 떨어지는 한 가지 마지막 얘기를 하면요. 그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에 불합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유아기 때는 이제 활동적이죠. 그래야 이제 자기 몸도 쓰고 여러 가지 뇌를 발달시키죠. 신체나 뇌를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뭐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막 움직이면서 노래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우리 뇌가 발달을 하고 또 이제 몸도 건강해지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뇌 사고력은 또 일치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산수를 푼다든지
요렇게 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 교차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그냥 냅둬 버리면, 방치하게 되면 계속 동적인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동적인 그 중요한 시기와 그 다음에 또 정적인 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계속 체육만 하려고 그러고, 뭐, 놀기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집중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에서 떨어지는, 뒤처지게 되는 이 원인을 안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책은 또 나중에 영상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거는 쉽진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 다 효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